오토마타 수업 시간에는 이 오토마타가 레벨 3 등급 이상 어려운 코테 문제 풀 때 필요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죠. 녹강으로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오토마타가 코테 문제에서는 비록 어려운 등급 문제에서만 필요한 알고리즘이지만 오토마타하고 매우 유사한 꽤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오토마타 기술이라고 기법 이렇게 부르지만 알고리즘에서는 로직 설계 분야에서는 스테이트 차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테이트 차트, 스테이트 머신이 어려운 로직 설계할 때 꽤 자주 등장하고 꽤 자주 필요해요. 실무에서도 이 스테이트 차트, 스테이트 머신 이런 기법이 꽤 능력 있는 실무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로직 설계 기법이고 오토마타랑 유사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토마타가 코테 등급은 어려운 문제 풀 때만 필요하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오토마타하고 매우 유사한 이런 걸로 설계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실무에서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글 입력기. 그 키보드 여러 키를 눌러야 한글 한자가 완성되죠. 그 한글 입력기도 오토마타 혹은 스테이트 차트로 설계해야지 그냥 설계 안 하고 구현을 하기 매우 힘든 어려운 한글 입력기도 그렇고 게임 로직도 그러니까 머린이 막 뛰어가기도 하고 스팀팩 맞고 막 붐업되기도 하고 머린 그 스타크래프트 요즘도 하나 아무튼 게임에서 그 캐릭터들의 움직임 게임 캐릭터들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사건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스팀팩 맞은 머린과 안 맞은 머린 뭐 이런 차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흔한 게임 설계할 때도 이게 필요해요. 실무에서 꽤 요구되는 능력이다라고 있어요. 오케이. 어떤 상태가 있고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 하는 것이 지금 오토마타 또는 그, 얘네들 같은 얘기인데 오토마타하고 얘네들하고 차이는 오토마타 같은 경우는 공통점은 상태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거. 근데 오토마타는 넘어가는 그 사건, 이벤트가 문자 하나하나 읽어서 문자 하나하나 읽은 게 그 읽은 문자가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이벤트가 되죠. 그런데 이쪽 분야에서는 스테이트 차트, 스테이트 머신 이 분야에서는 그 이벤트가 정말 마우스 이벤트 또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스팀팩을 맞은 이벤트, 그다음에 공격을 받은 이벤트. 정말로 뭐 어떤 게임 같은 경우는 진짜 이벤트죠. 공격받거나 아니면 적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메딕을 만났거나 뭐 이런 이벤트. 이벤트에 따라서 게임 머린 캐릭터의 상태가 달라지죠. 아무튼 꽤 유사해. 오케이. 공통점은 상태에서 다음 상태, 어떤 상태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넘어가느냐 뭐 이런 걸 설계하는 거예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서 비교해 가면서 문자를 읽을 때마다 상태가 변하죠. AB, ABC 문자를 찾기 위한 오토마타 성공하는 시나리오만 고려하면 0번 상태 아직 매칭된 문자가 0개일 때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 매치되면 AB, ABC 문자를 찾은 거죠. 0번 상태에서는 A를 만나면 1, B를 만나면 2, A를 만나면 3, B를 만나면 4, 마지막 C를 만나면 완성. A, B, A, B, C 하나 찾은 거지. 이건 이게 성공 상태만 고려해서 그리는 건 쉽고, 자, 실패 사례를 고려해야 돼요. 자, 0번에서 A를 만나는 게 성공이고, 그 외 나머지, 정규식으로 표현했는데, A가 아닌 다른 문자라는 정규식이죠. 그러면 그냥 0이죠. 매칭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1번 상태에서
1번 상태는 그 실패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또 A를 만났어. 그러면 첫 A는 발견한 거잖아. 이게 첫 A일 수 있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A, A, B, C인데 앞에 A가 하나 있어. 1번 상태, 다시 1번 상태. 2번 상태로는 못 가. B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다시 1번 상태지. 그쵸? 이걸 읽은 상태. 1번 상태에 있다가 다시 1번 상태. 그 다음에 2, 3, 4에서 성공하겠지. 여기까지 가서. 근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러면 아직 하나도 배치되지 않은 0번 상태로 가야죠. 여기서 2번 상태에서 실패했을 경우 성공은 A고 A가 아니면 다 0으로 가야죠. 그쵸? A를 읽으면 3이고 B를 읽으면 여기서 B를 읽었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A, B, B를 읽었다는 얘기죠. 이건 그 0, 1, 2, 3, 4, 5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지. 그냥 0이지. 그래서 A만 아니면 다 0번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서 그걸 고민하는 거야. 3번에서 B를 읽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실패했어. 그런데 만약에 A를 읽었다. 그럼 1번 상태죠. 첫 A가 될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경우냐면 A, B, A, A, B, A, B, C 이렇게 이거 0, 1, 2 갔는데 또 A네. 또 A를 얘를 읽은 거야. 그러면 1로 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0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C를 읽으면 성공인데 또 A를 읽었어. 그 말은 A, B, A, B, C가 안 나오고 A가 나와버렸네. 자, 그럼 몇 번 상태냐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B, C 이러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1, 2, 3, 4 가서 5로 가서 성공해야 되는데 또 A야. 또 A야. 그래서 5로 못 갔어. 그런데 이게 1, 2, 3, 4, 5죠. 3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리고 A도 아니고 C도 아니면 0번이고. 맞죠? 마지막으로 5번에서는 뭐 A를 읽었으면은 그게 5번에서 A를 읽었다는 얘기는 A, B, A, B, C가 하나 완성된 다음에 또 A가 나온 거죠. 그럼 이건 새로운 A인 거죠. 그래서 1번으로 가고 A가 아니면 다 0번이죠. 이렇게 꼼꼼히 그려가면서 각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꼼꼼히 이런 거 안 그리고 이거 그냥 코딩하면서 생각해내기 어렵잖아. 그림 그리면서 생각해내. 이것도 로직 설계인데 그림 그리면서 설계해야지. 그림 안 그리고 코딩하면서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로직은 아니. 꼭 그리면서 설계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오토마타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오토마타, 네, 평범한 로직 설계 분야에서는 스테이트 차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불러요. 오토마타, 스테이트 차트, 스테이트 머신 다 비슷비슷한 얘기야. 그림이 비슷비슷해요. 동그라미가 상태고 그다음에 화살표로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 상태로 넘어간다. 이런 걸 그리는 거예요. 아주 비슷한 기법이에요. 스테이트 차트, 스테이트. 이제 구현해야지. 그래서 2차원 배열로 구현하면 돼요. 즉 0번 상태에서 5번 상태에 각각 어떤 문자를 읽었으면 어디로 간다가 읽은 문자. 이게 이벤트죠. 어떤 문자를 만났느냐. 이거 이대로 그림대로 이 그림대로 그리면 돼. 0번 상태에서 A를 만나면 1, 그 외에는 다 0이죠. 1번 상태에서는 B를 만나면 2, B를 만나면 2, 그다음 A를 만나면 그냥 1, A를 만나면 그냥 1, 나머지는 다 0이죠. 2번 상태에서는 A를 만나면 3, 그 외 나머지는 다 0, 3, 나머지는 다 0. 3번 상태에서는
B를 만나면 4, A를 만나면 1, 그 외 나머지는 다 0. B를 만나면 4, A를 만나면 1, 그 외 나머지는 0. 4번 상태에서는 C를 만나면 5, A를 만나면 3, 그 외 나머지는 0. 3, 5, 0. 5번 상태에서는 A를 만나면 1, 그 외 나머지는 0. A를 만나면 1, 그 외 0. 이 그림을 표로 표현한 거지. 각 상태에서 뭘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걸 구현하면 돼요. 저 표를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상태고, 이대로야. 그대로죠. 같이. 행이 이벤트고, 행이 읽은 문자가 행이고, 열은 상태 번호가 열이죠. 그래서 0행이 A고, 0행이 A, 1행이 B, 2행이 C, 그 외 나머지 문자들은 0, 1, 3. 4는 3. 입력 문자, S가 입력 문자 하나 읽을 때마다 문자가 A다. 그러면 행이죠, 행. 읽은 문자가 행이고 상태가 열이에요. 열. 이 표에서 그 상태로 요 표의 값이 다음 어떤 상태가 다음 상태냐? 처음 상태는 0번 상태고 0번 상태에서 어떤 문자를 만났느냐에 따라 다음 상태는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5번 상태에 도착했다. 그러면 A, B, A, B, C 발견한 거죠.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프린트하는데 발견한 시작 위치하다니까 현재 인덱스 i는 끝 위치죠. C를 발견한 인덱스, C가 있는 인덱스니까. 그러면 시작 인덱스는 C에서 길이만큼 빼야지. 참, 길이가 아니지. 길이니까, 길이가 5니까 C 인덱스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러니까 C 앞에 네 문자가 있으니까 C 문자열이 5고 C가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자니까 그 앞에 네 개가 있죠. 둘, 셋, 네 칸 앞이 바로 시작 위치죠. 5 플러스 1만큼만 빼면 돼요. 4만 빼면 돼. 시작 위치 이렇게 출력되죠.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 KMP 알고리즘. 마찬가지로 오토마타가 필요한 문제들이라면 KMP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 오토마타나 KMP 알고리즘이나 비슷한 문제를 풀려는 알고리즘이에요. KMP 알고리즘. 근데 KMP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코트용이지 실무에서는 그리 필요 없어요. 실무에서는 그리 필요하지 않은 알고리즘이고 실무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오토마타로 오토마타가 매우 유사한 이게 굉장히 요구되는 능력이에요. 실무들하면 오토마타가 꼭 종종 필요한 테크닉이고 KMP는 딱 알고리즘용이야. 문자열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코테에서 오토마타가 필요한 문제라면 KMP로 훨씬 쉽게 풀 수도 있어요. KMP만 안다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 나올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름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름 기억 안 나지만 네이버인가 카카오인가 같다고. 지금은 네이버 있다. 좀 회사를 몇 군데 옮겼는데 아무튼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꼭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알아야 되죠. 그러면 앞에 오토마타 구현 방식은 오토마타 그림을 직접 그려야 하는 귀찮음이, 어려움보다는 귀찮음이죠. 어렵지는 않아. 귀찮지. KMP 알고리즘은 이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설계한 건 아닐 거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비슷한 시기에 세 사람이 다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해서 세 사람의 이름에 앞글자 따서 KMP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만든 사람들 한 명이 아니라 세 사람의 이름이고, 오토마타와 비슷한 일을 하는 건데 오토마타는 그림을 열심히 이렇게 그려보면서 설계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구현해야 되고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만 있으면 이 로직 자체는 뭐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읽었냐에 따라 다음 상태로 넘어간다. 다음 상태가 뭐냐는 여기서 다 표현했으니까. 이거 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간단한 로직이죠. KMP 알고리즘은 이런 표에 해당하는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알고리즘. 사람이 설계할 필요가 없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KMP. 그래서 KMP 알고리즘은 그것도 2차원 배열이 아니라 1차원 배열로 만들어져. 1차원 배열만 이용하면 다음 상태로 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S문자열에서 이런 S문자열에서 P 패턴을 찾을 때 마지막 문자에서 노란색까지는 일치하고 마지막 연두색 부분에서 불일치했지. 그다음에 사례 2는 이것도 마지막 문자에서 불일치했는데 사례 1과 사례 2가 좀 다르죠. 사례 1은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그 다음 비교할 때 선두부터 다시 비교해야죠. 근데 사례 2는 불일치했지만 이게 A니까 조금 처음부터 다시 비교가 아니라 0, 1, 2 다음에 비교할 때 요 B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여기로 가야죠. 여기서 C가 아니고 A를 발견하니까 선두로 0으로 갈 게 아니라 3으로 가야죠. 요거. 요 오토마타 같은 경우는 이걸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설계를 직접 했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불일치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음 어떤 문자부터 비교해야 되느냐, 그 파이 배열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 KMP 알고리즘. 어느 부분에서 S 문자열에서 P 문자열을 찾으려고 할 때 노란색 부분까지 하다가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다, 불일치했다. 그러면 그 불일치한 문자가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니? 만약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자가 맞다면 그 3번 상태로 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패턴이죠. 0, 1, 2, 3, 4, 5번에서 불일치했어. 그러면 그냥 불일치했으니까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혹시 그 문자가 혹시 요 A 아니야? A가 맞다면 여기로 가야 돼. 그래서 어떤 불일치했을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실패하면 무조건 다 0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번 같은 경우는 혹시 그 문자가 A면 그냥 1로 가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0. 즉 1, A면 1. 그다음에 이 경우는 무조건 0으로 가야 되고 뭐 중간으로 가는 게 없지. 얘는 혹시 그 문자가 A야? 그럼 1로 가야 돼. 실패한 그 문자가 A야? 그럼 1. 나머지는 다 0. 여기도 혹시 그 실패한 문자가 그 A야? 그러면 3으로 가. 나머지는 다 0. 요거. 혹시 그 실패한 문자가 뭐야? 그 실패한 문자가 요거 맞으면 몇 번으로 가야 돼? 5얘기. 5얘기가 파이 배열이에요.
파이 배열을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 간단한 로직이. 이 부분이 이제 그 프리프로세싱 파이 배열 만들어주는 이게 KMP 알고리즘의 핵심이고, 요 코드가 어떤 원리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느냐 그 부분을 이해하는 건 꽤 어렵고, 그 설명은 알고리즘 책이나 두꺼운 알고리즘 책 그런 데서 찾아봐야 되겠죠. 이 수업은 알고리즘 수업이 아니라서 이 코드를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코드가 어떻게 그런 배열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지는 궁금하면 궁금한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이어야 이제 능력 있는 개발자가 성장할 텐데, 궁금한 학생은 두꺼운 알고리즘 책을 찾아요. 아무튼 프리프로세싱 이 패턴 이걸 찾을 때 파이 배열을 얘가 만들어줘요. 만들어진 파이 배열을 출력해 보니까 이게 됐어요. 그래서 0번 문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0번 문자 비교에 실패하면 완전 실패다. 뭐 중간 상태로 갈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0이라는 얘기는 혹시 여기서 실패했을 경우에 완전 선두부터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 문자가 0번 위치에 있는 문자라면, 즉 A죠, A. 0번 위치에 있는 문자라면은 0번 위치 실패한 문자가 0번 문자, 인덱스 0 위치에 있는 문자랑, 혹은 인덱스 1 위치 있는 문자랑, 혹은 인덱스 2 위치에 있는 문자랑 맞다면은 거기까지는 일치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말해서 요 예로 가자면, 여기서 어떤 문자 C 문자면 일치하고 완성한 거지.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실패했어. 실패했는데 그, 그 실패한 그 문자가 혹시 요 문자 A, 여기에 있어야 요 문자죠, 요 문자. 그러니까 요 A에 해당하는 A, B, A 중에서 요 A에 실패한 문자가 요 A에 해당하는 문자면은 요 상태로 가야죠. 즉, 요 그러니까 맨 처음 선두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 실패했을 때 무조건 선두가 아니고, 혹시 요 문자 맞아? 요 문자가 맞다면 그 문자가 요 A, B, A에 해당하는 문자죠. 그 문자가 맞으면 여기까지는 일치한 거야. 즉, 실패했을 경우 확인해 봐야 되는 요 문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자죠. 세 번째 문자, 인덱스 2 문자죠. 그 얘기예요. 인덱스 2 문자. 즉, 실패했을 경우 인덱스 2에 있는 요게 인덱스 2죠. 얘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얘가 맞다면 여기까지 일치한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일치했고 B로 넘어가야 되는데 실패한 경우. 뭐 그 정도 넘어갑시다. 오, 이제 프리프로세싱해서 만들어진 하이베어를 이용해서 나가는, 그것도 역시 그 알고리즘 시간에 이 구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알고리즘 수업의 내용을, 알고리즘 책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텐데, 간단히 얘기해서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알고리즘 수업은 아니니까. KMP 알고리즘이 궁금하면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아마 다루셨을 거예요. 교수님이 두꺼운 알고리즘 책에 KMP 알고리즘이 뒷부분에 꼭 있죠. I는 읽을 문자열 인덱스예요. S 문자열. 여기 A에서 P를 찾는 거야. 그래서 A 문자열 인덱스가 I예요. J 인덱스는 어디까지 일치했다. 이 P에서의 인덱스예요. N은 이 A 문자열의 길이. N은 A 문자열의 입력 문자열의 길이고, M은 찾을 문자, A에서 P를 찾는 거죠. P 문자열의 길이. 문자 하나하나 끝까지 다 읽어가야지.
J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요 마이너스 1에 해당하여.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실패한 경우지. 중간에 완전히 실패하면 마이너스 1이. 여튼 J가 마이너스 완전히 했을 경우는 마이너스 1 되고, 첫 문자 비교해서 실패한 경우죠. 완전히 실패한 첫 문자 비교해서 실패. 그러면 어쨌든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 문자. 그다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하면 0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자, 이게 읽은 문자열이 또 그 다음 문자고,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죠. 그 다음에 일치했을 경우도 어쨌든 플러스 플러스 i는 당연하지. 일치했으니까. 다음 문자고, 일치했으니까 얘도 다음 문자. 그런데 불일치했다. 불일치하면, 불일치할 경우에 그 다음 완전히 처음 선두부터 비교가 아니라 이 파이 배열의 의미가, 불일치했을 경우는 중간에 어느 문자부터 다시 비교해야 되느냐, 그게 J죠. 그 다음에 일치한 부분이 P 문자열의 길이까지 일치했다. 그럼 찾은 거지. 찾았기 때문에 그 찾은 문자열의 선두 인덱스 턴.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세한 설명은 KMP 알고리즘 책, 두꺼운 책 하세요. 약간 약간 응용해서 아까처럼 요 구현은 일치하는 거 찾으면 바로 리턴해 버리는 건데, 바로 리턴해 버리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거 찾았을 때 그 위치 출력하고 계속 그 뒤 계속 찾기. 이 부분만. 여기는 그냥 찾았으니까 그냥 리턴 해버렸지만, 리턴 해버리지 않고 그 찾은 위치 출력하고, 그 다음 어디부터 비교해야 되는지. 그 다음 비교는 여기서 그 다음 비교는 어디서부터 해야 돼? 계속 다 찾죠. 노란색을 다 찾아서 이렇게 코테 문제, KMP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코테 문제 풀 때 이 코드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코드의 의미만 이해했다. 이 코드가 무슨 일을 하는 코드인지, 파이별의 의미가 뭔지만 알고 있다면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코테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코테 문제들이 어려운 난이도 등급에 있죠. 그래서 지금 과제로 내준 문제들 중에서도 오토마타로 KMP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문제는 사실 과제에 별로 없어. 그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라서 오토마타로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굳이 KMP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풀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워낙 쉬워서 오토마타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